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토픽 2 쓰기 54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금은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요. 이 설명이 끝나면 일본어 빨리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해서 공부를 해 주시고요. 먼저 54번 1번 지난번에 1번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서론이라는 말을 쓰면서 서론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갑자기 본론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일단 서론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느낌에서 시작을 해서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글쓰기 할 때 편안하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어느 일정 양의 그 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그냥 버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해서 써서 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서론이라는 말로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54번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다 풀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집을 받으면 이 쓰기 문제를 보시고 큰 테마가 뭐고 그 큰 테마에 해당하는 그 큰 테마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워진 조건이 있죠. 작은 테마들. 자, 이것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글자 수를 미리 예측해서 정해 놓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소테마가 1, 2, 3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소테마 1에 해당하는 그 글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한 150자에서 200자. 그 다음에 소테마 2는 좀 자신이 없으니까 내용도 별로 많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한 150자. 자, 그런데 소테마 3을 보니까 좀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랬을 땐 이것은 한 뭐 250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테마 1, 2, 3의 그 숫자가 일단 600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정해 놓을 때 글자 수가 700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썼을 때 700자를 넘어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측해 놓는 수에서는 600자에서 뭐 620자 정도 되도록 예측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예측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답안지에 있는 그 부분에다 선을 가볍게 그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2번은 여기까지, 3번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써 나가면서 앞으로 몇 글자만 더 쓰면 되는구나. 자, 이제 거의 다 왔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말을 정리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바란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작은 그 소테마의 어떤 한 부분만 너무 많이 쓰고 어떤 건 너무 조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바란스가 맞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도록 아주 한 곳에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글자 수를 미리 예측해 놓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예측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선에 맞출 필요는 없죠. 약간 많아질 수도 있고 약간 적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유도리를 생각하면서 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단락과 단락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미리 정해 놓으신다든지 적어 놓으시면 돼요. 미리 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여러 가지를 한번 적어 놓으세요. 갑자기 접속사를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그 글을 쓰실 때.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 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 나가면서 어떤 것을 쓸까 잘 생각하셔서 고를 수 있도록 미리 단락과 단락을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들을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단락과 단락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나 라든지요. 뭐 그런데를 써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된다면 뭐 따라서라든지 그러므로라든지 어떤 이유, 원인과 결과 같은 느낌이 주는 그런 단락과 단락이 되면 그러므로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접속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접속사를 써놓고 반드시 일본어도 같이 써놓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그 순간이 되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역시 그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접속사를 쓰면서 옆에다가 일본어도 같이 적어 놓으셔서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하지 않도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에 문장의 흐름에 중요한 단어들을 적어 놓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요. 테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1, 2, 3처럼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나와 있는 그 옆에다가 이 조건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그러죠. 그 단어를 몇 개를 적어 놓는 거예요. 보통 글을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처음에는 앞으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글이 자꾸 옆으로 갈 때가 있죠. 내용이. 자, 그럴 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일단 그 단어를 이런 내용을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을 적어 놓으면 다시 그 단어들을 보면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적어 놓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보는 순간 나는 대충 이렇게 써야지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면 전혀 다른 말을 자꾸만 쓰게 돼요. 그래서 바란스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미리 적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바란스를 잃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바란스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중요한 단어들은 적어 놓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 중에서 고급 어휘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건요. 둘 중에 고급 어휘, 조금 어려운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먼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표현 중에서 많다, 많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근데 늘어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을 잘 생각을 하셔서 고급 어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놓는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을 써 나가면서 생각하셔도 괜찮겠지만 보통 그 작은 테마들이 있으면 나는 대충 이런 단어들을 써야지라고 했을 때 중요한 단어를 적어 놓으면서 그 단어들과 같은 뜻을 가진 또 단어를 적어서 그 중에서 가장 고급 어휘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말만 계속 쓰면 또 문장이 이상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가 다가 아니지만 몇 가지 그 표현을 약간 고급 어휘로 사용해서 쓰면 훨씬 여러분들이 많은 한국어를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54번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4번 문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 능력 시험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한국어가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한국어를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선생님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난 이만큼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외운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뭐 많이 적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흐름에 잘 맞춰서 적어야 진짜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4번 문제는 그런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한국어로 최대한 잘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단어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싸다라는 거, 가격이 싸다, 이것을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단어도 알고 있을 때 싸다라는 단어만 쓰기보다는 저렴하다는 단어도 같이 써주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들한테 저는 싸다만 공부한 게 아니라 저렴하다도 알고 있어요 라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요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결 어미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모든 문장에 연결 어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연결 어미를 계속 똑같은 연결 어미만 쓰는 것보다 같은 표현을 하는 연결 어미 중에서 다른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같은.
자, 그런 식으로 연결 어미를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씩 바꿔서 써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꿔서 썼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을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딱 정해놓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결 어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작문은 그래도 완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몇 개 잘 나오는, 자주 사용되는 어미를 정해놓고 그 어미를 그 흐름에 맞는 곳에 잘 집어넣어서 쓰시면 그러면 아주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막 쓰시는 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이 있죠.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여러 가지를 옮겨 써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제일 처음에는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5번 이상 쓰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이 외우다시피 하게 되거든요. 거의 외울 정도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또 써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아주 적게는 한 세 문제 정도를 반복해서 여러 번 써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 54번 문제에 써내려가는 그 형식이 몸에 배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글쓰기 할 때는 좋은 글 따라쓰기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서 글이 잘 써 있는 그 글을 그대로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옮겨서 적는 연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54번 문제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쓰는 연습을 그 두 번째 단계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글쓰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글쓰기 단계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글을 여러분들이 첨삭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쳐보는 거예요.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글쓰기를 바꿔 나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직접 가셨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54번 문제는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테마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가지 정도씩 나오는데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막 섞거나 바꾸거나 할 필요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 나가면 그러면 문제의 흐름, 답의 흐름이, 글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이어서 보면요. 자, 지난 시간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꿨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바꿔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이제 답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옆에 이 한 줄이 25, 25자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줄이 50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4줄 100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150자까지 왔으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글자네요. 자, 그러면 100, 여기가 25잖아요. 6이니까 131글자 정도 되네요. 131글자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1, 2, 3으로 저는 이제 아까 땡땡땡 있었는데 1, 2, 3으로 나눠서 보면 요 글자를 이 부분에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잠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쓰는 연습을 했죠. 근데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까지의 부분을 조금씩 말을 바꿔가면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까지 쓰고 나서 요 뒷부분을 한두 줄 정도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서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 내용 자체가 서론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서 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사소통하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다르니까 사람이. 그쵸? 사람이 서로 다른데 근데 왜 다를까요? 자, 환경이 다르죠. 그 사람과 사람이 사는 환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니까 물론 환경이 같아도 성격이 다를 수도 있죠. 이제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뭐 이런 의식 같은 것들이 또 다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렇게 저는 환경이나 성격 뭐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면 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걸 생각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그 사람이 다르니까 배려를 해야겠구나. 배려심이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듣는 자세, 뭐 듣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글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의사소통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여러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의사소통이 무조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서로 사는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그 배려해주는 마음이 중요하고 자,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면 바로 600자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아까 130자 정도라고 했으니까 대충 약간 살을 더 붙이면 150자에서 200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200자 정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250자 정도를 써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숫자로 쓰지 마시고 아까 이 안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든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다 앞으로 한 줄만 남았으니까 이제 말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까 쓴 내용에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타인과의 소통의 시작이 타인과의 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사소통은 중요한 것이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면 자, 여기에서 보면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데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이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나니 고 있다 라는 표현도 그 다음에 나니 개 된다. 나니 기도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은 기 때문에 이게 기 때문에가 마지막으로 가면 기 때문이다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니 을 수 있다. 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러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보통 그러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바로 앞문장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라서 이러한이라고 직접 지시를 해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다라는 것을 함이라는 명사형으로 바꿔줬죠. 이렇게 명사화 시켜서 쓰는 이런 모습들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한국어를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나
이나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나열하는 느낌에서 많이 써요. 물론 나열하는 느낌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할 때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는데요. 보통 이 이나를 쓸 때는 어떤 걸 말하냐면요. 행동을 하고 행동 하나만 선택하든지 말 하나만 선택하든지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거 하나만을 얘기하고 또 이거 하나만을 말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표현할 때 행동이나 말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나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이나가 들어간 문장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랑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나 부분은 체크를 해서 공부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해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세 번째가 그렇다면 원활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나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라는 말도 좋지만 따라서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한국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접속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따라서라고 썼어요. 그래서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니 노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어떤 방법을 얘기할 때는 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순서적으로 적을 때 처음에는 우선이라든지 먼저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니반메라는 뜻의 어떤 두 번째로라는 뜻으로 다음으로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는 끝으로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로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왜냐하면 같은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에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우선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뒷문장은 이 자세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요. 나의 말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항상 생각하며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걸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또 그 하는 방법을 문장에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해야 한다, 야 한다, 아야 한다, 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쓸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을 수 있다라는 표현, 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내용이에요. 자, 시간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저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우선, 다음으로, 끝으로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바로 그 뒷문장에 해줘야 되고요. 그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해서 보통 여기서도 첫 번째 우선에 들어가는 문장이 요만큼, 다음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또 요만큼,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요만큼 이렇게 해서 결론 부분까지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700자, 600자에서 700자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장문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문은 많이 연습을 한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써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범이 되는 답안을 많이 써봐서 대충의 그 스타일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시는 것이 훨씬 더 54번의 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요. 제가 오후에 일본어 수업, 일본어로도 이 수업 내용을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ここにこの日本語で説明をしますので、皆さんまず先この韓国語で勉強してください。じゃあまだチャンネル登録をやってない方はチャンネル登録をして一緒に勉強しましょう。では今日も高評価とチャンネル登録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